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또 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네. 지금 17일 만에 한 50명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네,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지 사흘 된 훈련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다시 또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러시아에서는 또 뭐 백신이 새로 개발이 됐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300분 넘는 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사나님이 뉴스 프리데스크 출석합니다. 네. 존엄과 존중님, 마봉춘 화이팅. 네. 게임을 깎는 노인님, 성지영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호 기자님 화이팅이라고 슬기장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장슬기 기자 여기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계자분이.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님이 안녕하세요 남겨주셨네요. 네. 또 이상열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 정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애단님님 드디어 오늘 비가 안 왔어요. 두 분 다 잘 보내셨는지. 맞아요. 서울은 비가 좀 안 왔죠. 네네네. 다행히도. 다행히 햇볕을 본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첫 코너와 함께 또 관련된 소식 많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뉴스 프리데스크에 새 코너가 생겼습니다. 네. 댓글의 무게라고요. 팩트의 무게 담당하고 있는 남상호 기자가 저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 코너는 새 코너인데 사람은 옛날 사람이 익숙하신 분. MBC의 무게는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의 무게 어떤 코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중에서 좀 관심 많이 받았던 기사들을 댓글을 보면서 기사 내용도 다시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코너네요. 이 코너가 만들어진 배경이 좀 특이하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 프리데스크를 팩트 체크로 몇 번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선배인데 노재필 기자께서 수고한다고 고기를 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고기. 그 삼겹살 사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소고기를 사주신대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네, 저 소고기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남성호 기자에게 소고기 사주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죠. 의미가 있고 되게 위험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해요. 사실. 좀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한번 이 짤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준비한 것 좀.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 그러더니 이 코너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낚였구나. 뒤늦게 깨달았는데 아직 소고기도 얻어먹지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어음을 끊어주신 건데 구도가 날지 아닐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소고기 사주는 건 이제 이 마음에 뭔가가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성 기자도 저한테 소고기 얼마 전에 사줬거든요. 아직까지 꿍꿍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조심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먹었으니까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소고기를 사주는지 안 주는지는 좀 봐야겠네요. 제가 다음번에 또 이 코너를 출연을 하면 소고기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살펴볼 첫 번째 기사가 길 가던 여성 5명의 주먹질, 이번에도 술 핑계인데요. 먼저 준비한 뉴스 영상 좀 살펴보시죠. 지난 8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역 근처의 인도. 한 남성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20여 분 전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한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나는 남성의 도주 장면입니다.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도망가다 마주친 또 다른 여성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가해 남성은 어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과 논현동 일대의 폐쇄회로 화면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가 3명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5명은 모두 길을 가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인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기사 워낙 좀 황당하고 공분을 네, 많이 맞아요. 사는 네. 뉴스였어서 댓글도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댓글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추천이나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이제 뭐 욕설이 많이 섞여 있거나 누구를 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런 표현 있는 거 좀 배제하고 그 중에 댓글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진 출석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며 기사에 보니까는 자진 출석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자이크 친 부분은 네, 거짓말 같습니다. 네. 그놈의 술은 남녀 구별까지만 되나봐. 또 심신미약 초범 어쩌고 하겠지. 여기 또 뛰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했는데 저렇게 잘 뛰냐. 기억도 안 나는데 자수는 왜 했냐. 그치. 예, 범죄도 머리가 좋아야. 예. 네. 기억이 없는 놈이 반듯하게 똑바로 직선으로 뛰냐? 너무 잘 뛰던데요. 네, 그리고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 자기 컨트롤 못한 죄로 가중처벌시켜야 된다. 왜 감형을 해주냐?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심신미약 주장한다. 이런 지적들. 이거 문제예요, 나왔습니다. 진짜. 네. 네, 맞아요. 술 마셨다는 이유로 술 취한 상태로 범행 저지르면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 되는 거 그거 예. 정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하시는 경찰분들도 저희 댓글을 좀 살펴보시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이렇게 좀 여론이 안 좋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코로나 백신 관련 맞아요. 기사인데 네.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뭐 좀 환영할 소식이긴 한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내각회의에서 백신이 개발이 됐다. 자기 딸한테도 이거를 맞췄다라고 어떤 자신감을 좀 표현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네. 이 기사에는 또 어떤 의견들이 많이 달렸을까요? 네, 역시 댓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불곰국 과학기술은 세계 제일. 불곰국이 이제 네티즌들이 러시아를 네, 지칭하는 네, 말이죠. 그렇죠. 또 어느 나라가 되든 성공해서 코로나로 묶인 족쇄 좀 끊어달라. 맞아요. 딸까지 백신 맞을 정도면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 희망도 생긴다. 제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투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믿기 힘들다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네.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변종이 심해서 변이를 거친 바이러스까지 막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 기사에 보면 나오는데 2차 임상 결과는 비공개고 3차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공개 안 하냐, 딸이 백신 맞았는지는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못 믿지 믿겠다. 못하겠다. 이런 여론이 힘들다. 반반씩 좀 갈리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팩트해무게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팩트해무게 진행자로서 예. 팩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러시아어를 못해가지고 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보통 이런 거 팩트 체크를 하려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예. 거쳐 이게 이 기사가 AP통신과 CNN 등 외신을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보도한 건데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데 러시아어가 제가 좀 언어의 딸려가지고 장벽 예,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백신의 이름은 굉장히 도발적이더라고요. 스푸트니크를 단 거 자체가 네. 자신감을 표출하는 뭐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거 같은데 네. 좀 사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예. 너무 힘드니까 전 세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좀 빨리 벗어나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문제니까 좀 검증 단계가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많은 분들도 댓글로 지금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네. 있기 없기님께서 임상실험 3차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일단 실전 투입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냐고 댓글 네. 남겨주셨고요. 실험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문주님이 빨리 코로나 없어지면 좋겠네요 하고 희망 남겨주셨어요. 네. 리지언이 삼상 없이 딸에게 주입? 이런 식으로. 딸이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좀 그런 면이 그렇죠. 있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소식은 사실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 잠시 후에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야, 이제 어제 큐시트 산책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국회의원 사하연임 제안한다는 기사가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사실 대통령이 한 번이고 지자체장들은 한 3번 정도가 네네, 딱 제안이 있는데 국회의원 제안이 없잖아요. 네. 뭐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습니까? 예, 댓글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회 불신, 정치 불신 이런 정서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댓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껏 발의한 안건 중에 당연 최고다. 예, 그러니까 연임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 3선 이상 금지법 대찬성. 그러면서 더불어서 세비도 최저임금으로 받아라. 좋은 제안이다. 당장 시행합시다.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세비는 반으로 불출석 3회 시 세비를 4분의 1 삭감 특권 없애기 출석률 대비 세비 지급도 좀 추진해라. 국회의원 소환법도 추진하고 이 공감이 다 1000번 넘게 공감이 된 걸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서 이게 뭐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는데 예. 장마로 인해 힘이 든데 공시지원금 터져서 실기기값 66,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갑자기 광고 글이 댓글을 보는데 전화기 구매 광고 글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추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심각한 기사를 아니 왜 보니까 이게 공감도 15명이 그러니까요. 해주셨어요. 상단에 떠 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 댓글 광고도 이렇게 진화하는구나. 그게 너무 놀라워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 혹시 뒷광고 지금 제안 받으셔서 여기다 지금 내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자막이 준비 안 됐죠? 저희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댓글 보니까 더 나아가서 연임뿐만 아니라 뭐 의정활동비, 국회 출석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들이 아주 예리하게 이런 것도 다 제한해라, 이런 거 좀 깎아라 이런 요구가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정치인들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비례가 아니면은 지역구에서는 당선되기도 힘들고 공천받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3선 이상 되면 에헴하고 좀 약간 뭔가 권력 지향이 된다는 느낌이 좀 드니까 고인물이 되기 전에 좀 그렇죠. 다른 데도 갔다 오시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고 이런 길을 바라는 희망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제한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야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 자, 이번에 저희가 이걸 하려고 이 코너를 사실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달려왔네요. 남 기자가 진행하는 팩트의 무게 어제 기사가 나갔는데 여기 수많은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저 평소에 이렇게 댓글 많이 안 달리는데 논쟁적인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본인 댓글 한번 감상하러 일단 가보시죠.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의사 부족 근거 없다입니다. 의대 정원 늘릴 필요 없다는 주장이죠.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반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벌써 이산유님이 딱 지적해 주셨어요. 본인 기사 댓글 읽기라니 제일 무서운. 이거 괜찮겠냐고 자막에도 띄웠는데. 네, 열심히 읽었습니다. 평소에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제가 듣고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억울하십니까 혹시? 아니 억울하진 않고요. 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어떤 댓글 달렸는지 한번 댓글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국토 면적이나 의사 중달 등 다양한 요인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제 기사를 썼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팩트 따진다면서 논문 하나 들고 와서 사실인 양 방송에서 떠드는 것도 웃기다. 왜 맘에 드는 통계만 갖고 오냐. 1인당 외래 진료수가 OECD 8배다. 의사수 많지 않은 편인데도 의료 접근성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한국 의사 근무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의료비도 적다. 그래서 의사수 늘어도 의사들은 근무 시간 줄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국민들 피해 입을 거다. 부분만 보여주는 게 팩트냐. 의사수 부족하면 뭐가 불편하냐. 이미 1인당 수진의 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제 편 들어주시는 분들도 반대가 많네요. 네네네. 노인 인구 늘면서 의사수 늘려야 된다. 10초 진료 뭐 이런 거 문제 많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공격 많이 받았는데 댓글에도 나왔지만 사실 왜 OECD 통계를 쓴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가 발언을 했거나 적은 글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나 틀리나 이제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그 의대 교수님들이 쓴 거라고 본인이 전공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쓴 글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이 인구당 의대 정원이 다른 나라랑 비슷한지 아닌지 비교를 하시면서 의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다 보니까 특정 국가만 취사 선택이 돼 있더라.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OECD 국가 통계를 보게 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안 보시고 OECD 통계 부분만 집중해서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의료 접근권이라고 하죠. 1인당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횟수가 16번이 조금 넘는데 그게 OECD 평균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아까 댓글엔 8배라고 했지만 8배는 아니고 네. 2배가 좀 넘는 수준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당 의사는 최하위권이고 근데 진료 횟수는 또 최상위권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엄청나게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센 거네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전공의들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병원에 자주 가느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병원 문턱을 좀 낮게 느끼는 거죠. 환자들은 낮게 느끼고. 근데 이제 그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병원 경영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유인이 있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고쳐서는 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게 얽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외국의 의사들은 한 5시면 퇴근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2시간이고 뭐 잘 받지도 않고 한 번 맞으면 막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를 다 듣고 막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한 사람당.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찍어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또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고 사실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가가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단체들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자 깊게 제대로 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할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수가를 높여달라는 건데, 그럼 그거는 또 이제 그 의료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도 의사들이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댓글들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우수한 건 맞는데 과연 정상이냐? 정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뭐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지적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순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좀 엉켜 있는 부분이 있네요. 사실 하나만 이렇게 건드린다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유튜브 버전을 또 만들 거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잠시 홍보를 하자면 댓글의 무게가 정식 코너로 정말요? 하나 만들려고 가능하죠? 소고기만 살.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 프로그램에도 매주 나오시는 건 맞나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어보고 다음 주에 나오면 제가 소고기를 먹었구나 이렇게 시청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재밌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칭찬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 KBS 대들기 짝퉁 아니냐? 패러디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얼굴이 좀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우리 얘기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 그렇죠. 접근과 태도와 어떻게 임하냐 이런 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무게로 이제 무게감 있게 가는 무게가 상당하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댓글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호 기자였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에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큐시트 산책. 어떻게 하나 또 이게 집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가상하십니다. 베테랑 아나운서가 지금 그렇게 발음 실수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큐시트 산책. 큐시트 산책. 산책 떠나볼 시간이네요. 오늘 큐시트는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고기. 소고기 해명 좀 하고 가시죠.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결정. 소고기 사는 걸로 결정. 그거 아시죠? 남상호 기자가 고기 먹고 갈비탕 먹는 문화를 창출한 거 보도국에. 그래서 일단 제 돈으로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은 박성재 사장님한테 법하고 살포시 요청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뭐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KJJ님 나사 연구 결과 이렇게 속보 말씀해 주신 분께서 이 코너 재밌다고 생코너 재밌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댓글 보니까 이반디님께서 그 수혜 성금 보내고 싶은데 번호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번호 긴급히 알아왔는데 자막 좀 띄워주세요. 아리오 나가고 있습니다. 정국제구호협회. 이 희망브릿지라는 곳인데 저기 전화를 하면 그 3,000원 정도 ARS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역시 데스크. 이런 센스 있어야 됩니다. 멋집니다. 아무튼 뭐 오늘 큐시트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큐시트 첫인상. 오늘 첫인상은 동물 뉴스가 많아요. 애니멀. 그러네요. 뉴스가 많은데 제가 처음 가져온 소식도 역시 그 소 관련 뉴스예요. 이번에 뭐 피해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소에 대한.
로빈소 표류기라고. 로빈소. 네, 로빈소 표류기. 그러니까 그 경남 남해에 잠깐만요. 이분 누구야 이거? 집밥 백선주님께서 노 기자님 무게도 만만치 않게. 사실 제가 한때 그 남상원 기자랑 비슷했습니다. 지금 좀 빠졌는데. 네. 아무튼 경남 남해 그 섬진강 하류에 난초섬이라는 무인도 섬이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황소 한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그 구례에서 그 지난 8일에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 급류 타고 55km를 떠내려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멀리요? 그렇게까지 멀리, 그러니까 무려 4일 만에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그 무인도 그 섬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있는 거를 오늘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했어요. 네. 구조했는데 이제 무려 450kg짜리 소라는데 암소였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임신 4개월이었고 되게 잘 됐죠. 네네, 네. 잘 됐네요, 정말. 네, 그래서 뭐 바지선 한 척, 그다음에 어선 2척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소를 구하기 위해서. 소를 구하기 위해서. 멋집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뭐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요. 합천에서도 한 80kg를 이렇게 떠내려온 소가 구조되기도 했는데. 소가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지 좀 굉장히 타고난 수영 선수라는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왜 소가 이렇게 그래서 뭐 고라니가 제가 이렇게 안동댐을 건너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는데 14일표에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어제 아이템 올렸거든요. 네네.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네. 위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되새김을 하면서 장내에서 이렇게 영양을 갖다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며칠 굶어도 좀 오래 사는 편이죠. 닭이나 오리는 불과 몇 시간 내이면 전부 그냥 폐사된다고 봐야죠. 먹이를 못 먹기도 하고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온도가 안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첫 번째는 숨을 쉬면서 수영을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용이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가스라든지 어떤 부력의 영향. 세 번째는 몸의 높이가 높고 물에 잠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깊이성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배의 평형수 비슷한 균형 감각이 있어서 수영을 하는데 좀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쭉 따라가잖아요. 이제 소들도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같이 어울려서 있죠. 실제로 소가 헤엄을 잘 치네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댓글에도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소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신용금님도 소가 불쌍하다고 또 가엾다 이렇게 남기신 분도 계세요. 450마리가 폐사당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헤엄쳐서 살아남은 소는 몇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상당수의 소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네. 제가 지금 댓글보다 깜짝 놀랐는데. GM님께서 틴틴5라고 해두시고 눈 회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동우 팀장님 이동우 닮았다셨네요. 이분이 되게 예리하신 분이네. 아 닮아가지고 틴틴파이브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 다시다니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본인 관련된 이야기는 한 마디도 놓치지 않는 노재필 기자입니다. 제가 댓글이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제 관련된 거 다 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틴틴파이브를 계속 이야기하시길래. 아무튼 뭐. 두 번째 그 소위 갖고 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난지원금이 이제 두 배 인상이 됩니다. 그 당정청 회의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오늘 그 회의에서 2배 인상하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는데 다행입니다. 조금이나마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이제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침수 지원은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으로 사실은 뭐 그래도 사실은 뭐, 그분들한테 뭐 굉장히 그 미미한 돈이긴 하지만 미력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조금 더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많은 게 세간살이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냉장고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근데 뭐 그럴지언정 그래도 그 돈이 큰 도움이 되겠죠. 15년 만에 인상이 된다는 게 의미가 좀 있긴 하네요. 네. 아까 제가 해준 그 전화번호 좀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소해 피해 보신 분들 지원하고 싶으시면 이 전화로 거시면 ARS로 성금 보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피해 지역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려 뭐 경남, 전남, 충남 해가지고 오늘 767km를 이동했다고 그래요. 오늘 지시를 한 게 뭐냐면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보통 이제 시군 단위로 하잖아요. 네. 이걸 읍면 단위로 핀셋으로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조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게릴라성 호다 보니까 같은 군 안에서도 어디는 피해가 크고 어디는 피해가 뭐 없고 할 텐데 뭉뚱그려 가지고 만약 묶어버리게 되면은 그 정부 세금이 또 엉뚱한 곳에 나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려면 이렇게 근데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제 선행이 돼야겠죠 정부가.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소식인데요. 네. 롯데리아 매장 직원 11명이 감염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매장에서 11명이 감염된 게 아니고 그 여러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떨어져서 분포가 돼 있는데 회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뭐 군자역점, 종강역점, 해화점, 서울역사점, 건대점 등 이런 곳에서 이제 나왔어요 환자가. 골고루 퍼져 있네요 사실. 이분들이 7일날 모이셔가지고 영업 회의 같은 걸 하셨는데 모이시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확진이 됐는데 회식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반석교회는 고향 그 근처가 집이래요.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분이 이제 감염 경로를 감염이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위험한 게 이분들이 또 끝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역학조사가 끝나봐야 이제 확진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게 많을지 알 것 차라리 같아요. 한 매장에서만 나왔으면 이게 관리하기 더 쉬운데 여러 곳에 있는 데다가 이분들이 이제 검사 받아서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또 접촉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게다가 만약에 손님까지 이게 만약에 확진이 됐다, 더 큰 상황이 근데 되는 보니까 거죠. 족발집 갔다가 치킨집 갔다가 그렇죠. 치킨집 갔을 때도 추가로 또 합류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총 회식 합류자가 1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중에 지금 11명이 확진을 받은 거잖아요. 11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사실은 감염된 건데 고등학교에서도 뭐 한 2곳에서 또 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54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중에 35명 정도가 지역 감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다음 퀴즈 산책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햄버거병 나왔던 안산 유치원 2도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원인이 좀 나왔나요? 원인이 뭐 딱히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오냐면 유치원에서 이미 식자재를 폐기를 했고 그다음에 식자재를 구입한 그 목록도 허위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조사를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미 제대로 뭐 갖춰놓지를 않았던 게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해봤더니 냉장고 온도가 한 10도 정도 높았대요. 아이고. 10도면 엄청 높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가 보통 3, 4도 정도 돼야 되는데 한 13, 4도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을 썩은 거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걸로 음식 만원 줬으니까 뭐 냉장고라고 부를 수 없는 온도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네. 근데 뭐 이건 말고도 저희 뭐 다른 뉴스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뭐 오늘은 뭐 소 얘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소로 시작해서 소로 끝났다고 댓글로 올라왔는데 네. 다음 주에도 남상호 기자를 뵐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박성재 사장님 법인 카드를 좀 입수하시길 부디 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도 남은 소식 확인하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